저희 아버지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떠나기 전날 저희 어머니 손에 의해서 휴지 조각이 될 뻔. 아버지께서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제 뇌리에 남아 있어서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늘 저를 아껴주신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생뚱맞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요, 활기찬 생활을 하고 진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늘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또 한결같이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아버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참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남달리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을 개근을 했고 대학도 개근을 했답니다. 유학가서까지 개근한 거 아세요? 물론 대학교 다닐 때는요, 꼬박꼬박 학교는 재밌으니까 매일 나갔지만은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니까 수업을 때로는 빼먹은 적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운이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날은 교수님께서 또 출석을 안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제가 파리로 유학을 떠났잖아요. 파리 통번역대학원 에지트 유학 시절에도요, 번역학과 2년, 또 통역학과 2년, 네, 근데 제가 보통 에지트에 3년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번역학과 2학년 때 통역학과 1학년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요. 네, 3년 동안에 이 통번역대학원을 다녔는데요. 그때도 심지어는 이 3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듣지 않아도 되는 수업까지 모조리, 왜냐하면 솔직히 제 실력이 바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건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되는 모든 수업을 가서 들어서 정말 파리 통번역대학원의 교수님들 중에서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운이 좋아서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요, 부전공으로 들었던 철학 교수님의 조교가 됐고요, 또 대학교 4학년 때는 불어과 학과장실의 조교가 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요, 교직원에 하나서만 응시할 수 있었던 프랑스 정부 장학생 선발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요, 조교도 교직원으로 쳐줬기 때문이었거든요. 솔직히 그때는요, 유학을 가는 게 지금과 같이 그렇게 쉽지 않아 상당히 어려웠고요. 또 파리행 비행기를 탈 때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답니다. 게다가요, 저희 어머니의 눈에는요,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데카당트한 프랑스에 가서 오래 살다 오겠다고 하니까요, 어머니께서 정말 결사 반대를 하셨던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영어를 조금 해서요, 아이들에게 새벽에 영어 과외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정말 어렵사리 항공권을 마련했는데요, 떠나기 전날 저희 어머니 손에 의해서 휴지 조각이 될 뻔했답니다. 다행히 엄청 개방적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프랑스에 다녀와서 시집을 못 가면 그것도 정화의 인생이고, 또 프랑스에 가서 오래 살며 카페 보이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그것도 정화가 택한 인생이니까 그토록 원하는 프랑스 유학을 보내주자고 하시면서 배려를 해주셔서요, 겨우 어렵사리 프랑스 표를, 네,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표를 지킬 수 있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요, 저희 아버지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카페 보이는 아니지만은요, 호텔리어인 디디에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요. 아버지의 선견지명 대단하시죠? 한국하고 프랑스가요, 외교관계 수립을 한 100주년이 된 1986년에 사상 처음으로 한불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제가 또 그때 마침 프랑스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제가 정상회담에 통역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제게 좌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칸트와 헤겔의 철학을 전공한 할아버지, 아버지, 오빠, 언니 모두 독어를 제2 외국어로 전공한 집안에서요, 저 혼자 독
촛불 장관인 양 프랑스어를 전공하겠다며 서울대에 응시를 했으나 계열별 모집을 처음으로 채택한 시험에서 저는 보기 좋게 낙방을 한 것이죠. 당시 서울대가 전공 과별로 모집을 한 것이 아니라 계열별로 모집을 하여서요. 저희 다니던 그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좀 괜찮다는 학생들이 18명 서울대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에 응시를 했었죠. 그중 단 2명을 제외하고는요, 모조리 고배를 마시는 참패를 겪었답니다. 물론 저도 첫 고배를 마셨답니다. 당시 2차였던 한국외국어대 면접 담당 교수님께서요, 재수를 한다고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닌다면은 장학금을 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과 또 한편으로는요, 정말 저는 외국어, 프랑스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또 관심이 어마무시했죠. 그래서 그냥 눌러 앉았답니다. 돌이켜보면은요, 그것도 어찌 보면 제 운으로서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대학 4년 내내 저에게 개인적으로 프랑스어 정말 실용 불어를 지도해 주신 마리 블랑슈 교수님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쵸? 마리 블랑슈 교수님께서는요, 바로 저희 집 근처에 사셨기 때문에요, 저는 교수님 차를 타고 같이 등하교를 하면서 정말 아침에 깨서부터 자기 직전까지 교수님과 불어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말을 못하시니까요, 저는 자제분들이 아프면 병원에 같이 가서 통역을 해주고, 교수님이 또 여성분이니까 종종 미장원에 가시면 또 미장원에 가서 통역을 해드렸고, 또 동대문 시장에 가시면 같이 또 가서 통역을 해드렸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종일 4년 내내 실전 불어를 익힐 수 있는 그러한 운이 제게 있었답니다. 같이 외대에 갔던 상당수의 친구들 중에서는요, 재수를 해서 서울대로 가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도 재수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프랑스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외대에 다니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너는 즐거우니까 그토록 좋아하는 프랑스어를 계속 외대에서 해도 된다 라고 해서 재수를 하지 않고 외대에 계속 다니면서 정말 즐거운 4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저희 아버님의 전폭적인 지지 덕이랍니다. 운이 좋아서요, 저는 수도승의 고행과도 같은 그 파리의 유학생활 동안 정말 같이 공부하며 많은 것을 제게 가르쳐준 이 다국적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지금까지도 이 친구들은 세계 도처에서 제 생활에 유난유 역할을 해주고 있답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들 덕분에 그 힘든 공부 해냈고, 지금까지도 삶의 지혜를 그 친구들이 전수해주고 있답니다. 파리 유학생활 중에 여름이면 물론 가족을 보러 저도 서울에 종종 왔었죠. 그리고 물론 또 가족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아버지 선물로는요, 아주 제 눈에 멋있는 편안해 보이는 티셔츠를 몇 벌 사왔는데요. 그걸 받으신 아버지께서 제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정화야, 이렇게 목에 컬러가 없는 티셔츠는 젊은이들이 입는 거란다. 앞으로 선물을 할 때에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는 받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사람한테 어울릴지, 그 사람이 좋아할지를 잘 생각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님께서 제가 고른 그 멋진 티셔츠를 너무나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부족했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이 오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면서요, 제가 말을 할 때에는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게 되었고요. 또 선물을 할 때에는 제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는 받을 분이 받아서 좋아할 것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 그 아버지의 말씀이 늘 제 귓가에 맴돌면서 저를
안내, 지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제가 10년간 유학 생활을 마치고 들어와 교수 생활을 할 때에도 정말 저의 여러 활동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답니다. 제가 쓴 초고를 읽어 보신 후에요, 제게 하신 말씀이 정아야, 너무 전문적인 어휘 사용이 좀 많은데 네가 생각하기엔 아주 중요하다 하더라도 표현이 이렇게 좀 딱딱한 게 많으면은 사람들이 읽지 않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니?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표현을 좀 쉽고 상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게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는 또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면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상대방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고쳤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말이, 또 제가 쓰는 글이 좀 다소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읽히고 또 말이 들린다면은요, 아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제 뇌리에 남아 있어서 늘 제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글을 쓸 때 상대방한테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쓰도록 노력하는데 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제가 가슴에 새기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고요? 궁금하시죠? 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인데, 아버지 세대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에 주어진 것을 또 누릴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늘 희생을 하면서 참아왔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늘 주어진 것, 현재에 올인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살아오시면서 늘 몸소 느끼신 것을 제게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뭔가 기회가 주어지면은요, 저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순간을 만끽하고요, 또 진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솔직히 무덤덤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살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해주셨던 이야기들, 또 제가 이러한 삶을 살기까지 힘이 되어 주셨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또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드릴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우리 곧 또 다음에 만나요. 아비안또!